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를 기준으로 테슬라의 리튬 리파이닝이죠. 리튬 리파이닝을 통해서 리튬 익스트랙션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거기다가 캘리포니아는 좋은 포텐셜도 가지고 있어서 앞마당에 엄청난 리튬을 뽑아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또 어려운 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부터 얘기는 나왔지만 지금까지 잘 이게 안 되는데 지금 주지사도 방문을 하고 관련 지원법 그리고 기업들도 제가 예전에 뉴스도 얘기했었는데 GM이 거기 달려들었죠. 뿐만 아니라 벅시어 해서웨이 에너지인가요? 거기도 꽤 자금을 투여하기 시작해서 이제 좀 가능성이 슬슬 보이는 게 아닌가. 그리고 진짜 개빈 뉴섬이 방문한 게 몇 달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화제가 돼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가 롱레인지 텍스 크레딧이 나왔는데 역시나 7,500달러를 못 받고 이제 롱레인지가 돌아왔는데 텍스 크레딧이 레어 휠 드라이브가 똑같이 반토막 나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왜 이럴까? 거기서 착안해서 이런 자원에 대해서 또 한번 찾아보게 됐습니다. 하얀 마음님, 감사합니다. 좀 더 저렴한 모델 Y 후륜구동이 한국에도 많이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경쟁력은 상당하다고 봅니다. 근데 아마 중국에서 만든 게 관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보다 한국 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그럼에도 테슬라가 고려하는 이유는 저렴한가 보긴 합니다. 전기차 보급에 앞장서줬으면 좋겠습니다. 테슬라 앤 엔비디아님, 네.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사랑이죠. 감사합니다. 많은 회사들이 일찌감치 커스텀 칩에 대해서 손을 대지만 여전히 엔비디아의 GPU를 써야 된다라는 점, 손은 누가 키우냐? 그렇죠. 엔비디아의 강점은 그런 GPU와 그걸 최적화하는 또 GPU만의 최적화 기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더 나아가서 그 칩은 누가 만드냐라는 거죠. 다들 근본적으로 만들 생각은 안 하고 손은 누가 키우냐. 그래서 엔비디아는 조금 그래도 위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했는데 여전히 참 반도체가 복잡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엔비디아 GPU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걸 또 최적화하고 아예 툴kit도 제공하죠. 엔비디아가 토탈 서비스를. 거기에 이제 물들면은 그렇죠. 뭐 엔비디아가 잘해주길 바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적응되면 쉽지 않습니다. 이 플랫폼이 아이고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서 엔비디아도 상당히 진짜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균니버스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같은 이유죠. 후발주자가 그래서 따라오기가 요즘은 스타트하는 애들이 뭐 단순히 뭐 제품 하나 잘 만들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플랫폼을 다 장악하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토탈 서비스 상당히 복잡하게 연관된 아예 통합 패키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기업만 살아남는 거죠. 근데 이걸 다 하기가 참 어렵죠. 루이스킴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냥 롱위켄드에 쉴까 하다가 좀 더 쉴까 하다가 또 이런 구독자님들의 응원 때문에 또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바른생활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또 필즈 커피에 가서 모히또인가요? 아이스 모히또 정말 최애. 확실히 먹어보면 이 맛이 다른데 뭐 와이프 말로는 팔로알토에 있는 지점인데 닫았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 다른 지점들이 있으니까 가서 마시면 되긴 하는데 인건비가 비싸서인가요? 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정든 그런 카페나 레스토랑들이 없어지는 걸 보면서 옛날엔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여기서 한국 음식 팔면 진짜 장사 잘 되겠다 그러지만 있는 업체들도 인건비 압박에 인플레이션이죠. 인건비 압박에 이렇게 장사하느니 때려친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본 게임인 리튬 익스트랙션입니다. 브라인에서 그거에 대한 환경적인 거를 조사한 네이처 리뷰 좋은 아주 유명한 논문이죠. 이것도 참고해 보고요. 여러 논문을 이렇게 보면 모프라든지 메탈 올게닉 프레임이라고 해서
이런 필터, 그러니까 나노 테크놀로지가 좋아지면서 리튬을 직접 다이렉트 익스트랙션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용이해졌는데 여기에 뭔가 어려움이 있는지 좀 알아볼까 합니다. 아까 이런 모티베이션을 어디서 얻었냐면 롱레인지가 돌아왔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근데 롱레인지에 이제 어피셜 EPA가 나왔습니다. 전보다 좀 줄었더라고요. 한 333인가? 이건 모델 X고요. 그러면서 텍스 크레딧도 나왔는데 저번에 얘기를 했었죠. 반토막 났습니다. 결국은 미국이나 북미의 뭐 미국과 FTA를 하지 않은 나라에서 광물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결국 반토막 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럼 경쟁력을 좀 잃겠죠. 근데 이번 IRA법 때문에 찾아보면 많은 경쟁사들이 텍스 크레딧이 반토막 났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테슬라는 할만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름 되니까 그 모델 X 높은 재고 어떡하냐. 지금 내리 꽂고 있죠. 잘 팔립니다. 아직 3년 슈퍼차저는 있는데 벽이 없어졌죠. 3.99%의 이자가 없어졌습니다. 뭐 물론 미국의 크레딧 유니언을 이잡듯이 찾으면 다른 데서 이제 싸게 이자가 그렇게 높지 않게 구할 수도 있었지만 또 생각해 보니까 테슬라를 통해서 하는 게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편하다 그랬죠. 이걸 없앴으니까 역시 잘 팔리면 혜택을 조금씩 줄이구나. 그래서 본인이 이제 찾는 수고를 해야 되는데 열심히 찾으셔야겠더라고요. 요즘 이자율이 제가 찾아보니까 어이구 이제는 자동차를 론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높아져서 테슬라가 나름 여기서도 좀 혜택을 줬었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튼 테슬라는 기가 막히게 인벤토리가 이렇게 내리꽂으면 혜택을 하나하나씩 없앤다. 이게 더 내려가면 3년 슈퍼차저도 없애겠죠. 많이 좀 혜택이 없어지긴 했다. 물론 그래도 잘 구하시면은 거기에 준하는 이자를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충 구글링 해보니까 쉽지는 않더라. 그러니까 주변 이런 상황에 따라서 테슬라는 민감하게 변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리튬은 정말 뭐 돈 찍는 기계라 그랬죠. 아니 그럼 익스트랙션부터 할 것이지 한다는 듯이 하지만 현재 리파이너리만 지금 텍사스 코퍼스 크리스티에 지금 짓고 있고 아직 익스트랙션은 뭐 리파이닝이나 익스트랙션이나 뭐 거기가 거기인데 직접 아직은 캐진 않고 있죠. 많은 밑에 남미에서도 구할 수 있고 이제 중요한 건 리파이닝이라고 하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그 이면에는 이게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경제성이 없어서 약간 반만 맞고 반은 이게 리튬이 많긴 한데 하기가 어렵구나. 쉽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장점과 현재 닥친 문제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특히 제가 있는 캘리포니아에 아주 포텐셜이 높습니다. 솔튼씨라고 요 호수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LA고 여기가 샌디에고 여기 산으로 좀 막혀 있죠. 허지 벌판에 여기 호수가 있는데 여기 지오서멀 플랜트가 있습니다. 지열 발전이죠. 여기서 뜨거운 물을 퍼내서 터빈을 돌리고 여기 이제 식힌 브라인에서 이 고농축 이게 솔튼씨거든요. 말 그대로 되게 고농축 미네랄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리튬만 빼내서 배터리로 쓰고 나머지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지금 다이렉트 익스트랙션을 하게 되면 원래는 이런 월이 있죠. 리튬을 익스트랙션 하는데 Obsorption, Ion Exchange, Solvent Extraction 화학 반응을 통한 그러니까 리튬을 좋아하는 애들을 넣어가지고 이제 빼내는 방법과 나노 테크놀로지 제가 잠깐 언급했죠. 그러니까 리튬에 맞는 포러스한 구조를 만들어서 리튬만 쏙쏙 빼내는 겁니다. 일종의 필터링이죠. 말은 쉽지 지금 우리는 리튬 아톰을 빼내는 겁니다. 뭐 9옹스트럼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옹스트럼 자체가 나노의 10분의 1입니다. 나노도 힘든데 거기서 10분의 1 단위의 또 필터를 만드는 거니까 어찌 보면 되게 어렵고 근데 이미 논문은 이 모프는 그리고 한국에서도 아주 잘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한국의 유명 대학들이 아주 특수하게 잘하는 대학이 있는데 한국에서도 모프 대가분들 제가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도 계시고 아주 기술적으로 높긴 한데 이걸 대량 생산하려면 문제는 돈이죠. 여러 가지 이렇게 리튬을 뭐 전기적 특성을 이용하든 화학적 특성을 이용하든
이런 필터링, 요즘은 이렇게 좋아진 나노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해서 리튬만 빼낼 수는 있는데 효율과 이런 걸 올리게 되면은 돈이 무지막지하게 듭니다. 경제성이 없죠. 거기다가 각 지역의 유니 사막이라든지 전 세계 리저버를 보면은 그 브라인, 이런 고농축 미네랄이 들어있는 용수의 농도가 다 제각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쓰면 좋긴 한데 여기 불순물, 여기 다른 우리가 원치 않은 여기 보면은 뭐 철도 있고 당연히 소듐도 있겠죠. 나트륨. 바닷물이 사실상 갇혀서 된 것도 많으니까요. 그 마그네슘이라든지 칼슘 농도가 높죠. 예, 이게 환경에 아주 치명적이고요. 이 지역이 안 좋습니다. 사람이 거의 안 살더라고요. 이 지역에. 원래 사람이 좀 살다가 여기 콜로라도 리버가 플럭스가 있었을 땐 괜찮았는데 그것도 끊기고 가뭄으로.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고농축 아주 미네랄 넘치는, 이게 적당량의 미네랄이 있어야 좋은 거지. 고농축의 미네랄은 독입니다. 독. 그러니까 여기 뭐 물고기 떼죽음 당하고 있고요. 사람이 살 수가 없고, 여기 좋게 표현해서 요것만 있지 기사를 몇 개 읽어보니까 나비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합니다. 독해. 그래서 최소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환경을 당연히 완전히 박살을 냅니다. 그래서 여기 접근 금지입니다. 이런 지역들이. 그래서 경제성이 나기가 어렵고 그동안 선진국에서 하기 어려웠던 겁니다. 근데 이제 지오서멀, 그 전기 생산하고 남은 거 어차피 버리는 거 여기서 리튬까지 추출해내면 당연히 경제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이제, 그리고 리튬 가격이 지금 수요가 높고 여전히 떨어지다가도 높게 유지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캘리포니아도 이거 팔아먹으면 돈이 되겠다니까 이제 주 차원에서도 지원하려고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거지. 이 얘기는 4년 전부터 나온 겁니다. 가격이 더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니까 이제 더 관심이 많아졌는데 환경 문제가 참 쉽지 않더라. 여기 리튬만 있는 게 아니라 불순물도 있기 때문에 이런 필터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방법을 쓰려면 아이고, 얘네들도 리튬보다 마그네슘이라는 게 리튬보다 커봤자 다 그냥 분자도 아니고 원자 레벨이죠. 결국 불순물이 낍니다. 그러니까 돈이 엄청 드는 거죠. 그리고 요 남미가 진짜 생산량이 장난이 아닌데요. 이쪽 유은이라든지 뭐 칠레, 아르헨티나 여기가 진짜 장난이 아니더라고, 비교가. 근데 이런 거 폰드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 증발시켜서 농도를 올려서 이제 브라인을 만드는 건데, 여기 이 땅 황폐화 되겠죠. 아무도 못 삽니다. 저렇게 고농축의 미네랄은 다시 한번 독이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걸 못 만들고요. 그래서 다이렉트 익스트랙션에 관심이 많지만 여기 이 뜨거운 증기가 날아다니는데 그게 완전 생 독이더라고요. 다시 한번. 아니, 이런 고농축의 미네랄을 물을 이제 부글부글 끓으니까 이런 데가 미국에 꽤 있더라고요. 지오섬을 발전하는 데 갖다 쓰기만 하면 되는데 요걸 안전하게, 이러니까 지금까지 미국에서 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런 나노 테크놀로지 발전으로 효율은 좀 올라갔지만 여전히 경제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좀 더 경제성을 있게 올릴, 이래서 우리는 과학 발전을 누누이 해야 된다. 열심히. 아직도 할 일은 참 많다. 이런 필터가 좋아지면 갖다 그냥 단순히 필드에 걸러버리면 나오겠죠. 지금은 이걸 여러 번 돌려야 됩니다. 효율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그리고 다시 한번 환경적 문제 때문에 최소한의 인력을 넣기가 어렵다. 그래서 테슬라 봇이 좀 활성화되고 로봇이나 자동화가 좀 완벽히 되면 그런 걸 설치해서, 사람들이 들어가기 힘든 일이죠. 근데 좀 자동화를 해서 하면은 좀 낫지 않을까. 근데 여러 가지 이런 요인들 때문에 경제성이 안 납니다. 그래서 기사를 종합적으로 읽어보고 논문도 읽어보면은 보조금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지역이 옛날엔 그래도 인구가 있었는데 완전히 황폐화됐으니까 좀 다 사람들이 이 해안가에만 살지 않습니까? 샌디에고부터 LA, 샌프란시스코 다 이 해안 경계에 사는데 캘리포니아도 빈부격차가 너무 큽니다. 저 안쪽으로 내륙으로 들어가면요, 안 좋습니다. 안 좋아. 이런 데를 재개발하고자 지금 주지사도 관심이 있고 주에서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옛날부터 만지작 하는데 이게 막상 쉽진 않더라. 근데 물론 아까 좋은 점은, 이게 항상 비판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나쁜 점부터 얘기했는데, 저거 매장량이요, 일단 산술적인 매장량이 미국의, 그러니까 익스트랙션 효율이 높다라고 치면은 미국의 수요를 다 감당하고도 남는답니다. 그러니까 주지사 입장에서는 저거 안 하고 싶겠습니까? 야, 미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리튬 배터리에
야, 이거 우리가 리튬 다 팔아먹으면 돈이 얼마냐. 석유 팔아먹는. 근데 캘리포니아는 실제로 석유가 나죠. 꽤 나죠. 그러니까 이주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텍사스만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이주도 만만치 않게 베이커필드 같은 데는 완전히 그 석유 때문에 생긴 도시죠. 석유가 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을 한다는 것도 참 대단하고, 거기에 이제 한번 맛을 봤으니까 리튬도 팔아먹겠다 이건데, 요게 환경적으로 생각보다 쉽지 않다. 걸림돌이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남미 같은 데서 폰드 만들어서 자연 증발시킨다든지, 이거 땅 버릴. 근데 어차피 거기는 뭐 애시당초 사막이었고 별로 할 게 없었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여기서는 여기서도 사실 저기 땅에 별로 할 게 없긴 한데, 미국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죠. 환경단체들이나 규제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이제 주지사는 이제 좀 해볼까 해서 좀 이것도 낮춰볼까도 만지작 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테슬라가 리파이너리에 집중하는 게 저런 허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IRA법은 차츰차츰 올리는 거지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파이닝 정도 하면은 적당히 텍스 크레딧 이제 먹어가면서, 그리고 어차피 다른 친구들 뭐 대부분 다 반토막 났는데 뭐 계급장 뛰고 붙으면 사실 테슬라가 우위에 있으니까 적당히 맞출 요량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남미 있는 국가들이 연합해가지고 가격을 담합한다라든지 뭐 수출량을 제한한다라든지, 그러면은 테슬라도 지금 캘리포니아라든지 이거 할 수 있는 데가 꽤 있더라고요. 여기도 뛰어들겠지만 아직까지 말만 그렇지 이 나라들이 아직 그렇게 담합을 하고 여기에 뭐 이렇게 경쟁할 만한 레벨이 아니더라고요. 서로 팔아먹기 바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않을까. 그래서 리파이닝에 테슬라가 집중하는 것으로 이런 종합적인 상황을 저도 집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런데, 일론 머스크는 더 잘 보겠죠. 그래서 얼핏 보면은 참 매장량도 많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환경 문제라든지 참 각각의 지역마다 리튬의 농도도 다르고 불순물도 걸러야 됩니다.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 그러니까 될 듯 말 듯. 그리고 현재 분위기도 보조금 받아서 일단은 가동을 해서 뭔가 좀 이렇게 이 지역을 좀 복구하는 차원에서 집중되어 있는 거지. 막 이게 엄청나게 돈이 된다라는 느낌은 아직은. 물론 이제 환경 규제를 다 무시해버리면 뭐 가능해야 하겠지만, 그러네요. 여기는 환경 규제도 약할 테니까 이런 나라는. 근데 미국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어마무시한 매장량이 추정은 되지만 일단은 한답니다. 소량이나 아마 돌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해봐야죠. 누구도 모르는 거니까요. 이렇게 변수가 참 많다. 미국이 축복받은 것 같지만 이 나라에서 좀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하기가 딱 진짜 좋은 거죠. 현재 그런 상황이다. 테슬라가 다시 돌아와서 리파이너리에 좀 더 초점을 맞추지 않았나. 이거 생각보다 그렇게 또 만만한 건 아니더라 라고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그래서 리튬이 그렇게 온 동네 천지방지에 다 많더라도, 그래도 소디움 배터리를 계속 사람들이 만지작 하는데 그런 이유가 있고, 소디움 배터리뿐만 아니라 지금 플로우 오브 배터리, 여러 가지 다른, 그러니까 전기차에만 안 들어가지 ESS용으로 더 저렴한 배터리들이 또 여러 스타트업들이, 그러니까 제 기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각각의 역할에 맞게 다양한 배터리가 공존할 확률이 이래서 좀 많아 보인다. 물론 당연히 주축은 리튬 배터리겠지만, 이런 필터링 기술이 필터링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리튬 설퍼라든지 배터리의 에너지 스토리지에도 직접적인, 얼마나 리튬을 머금고 있는 거냐니까, 필터뿐만 아니라 지금 리튬 설퍼, 그 배터리의 에너지 덴시티를 증진시키는 연구에도 상당량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세대 배터리에도 이게 다 연관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이 올라가면은 당연히 리튬 배터리가 저도 그 중심을 잡는다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게 메인인데 그게 또 일사천리는 아니라라는 점을 다시 한번, 제가 또 뭐만 얘기하면 너무 사람들이 다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근데 그게 미국에서 이렇게 하는 게 또 그렇게 쉬운 건 또 아니다라니까, 전혀 쉽지만은 않다. 그냥 맘먹고 뭐 할 수 있으면 다 한다, 이건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독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